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입니다. 혁신 경영을 통해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글로벌 초인류 시대로 이끌었다는 빛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정경유착, 문호조 경영 등 검은 그림자도 남겼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오전 서울 삼성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78세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당시 심폐소생술과 삽관 시술을 받을 정도로 위중했지만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때 자가 호흡까지 했지만 최근까지 의식은 명확히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삼성그룹 경영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 부회장 등은 이건희 회장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을 찾아 고인의 임종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됐지만 삼성은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의 조화나 조문을 받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고인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문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들의 발길이 빈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삼성 서울병원을 연결합니다. 이수진 기자, 밤사이 조문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까? 네, 취재진이 빈소에 도착한 이른 새벽에는 이 조문객들의 모습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워낙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삼성 측이 빈소 방문을 사양한다고 밝힌 만큼 조문객들도 방문을 자제한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10시쯤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문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한 시대의 별인데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 관계자는 어제는 상주도 조문객도 경황이 없었던 만큼 오늘은 더 많은 조문객이 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위로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저녁 빈소를 찾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이 삼성을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켜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신들 역시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각국 주요 외신들도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이 회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삼성을 급성장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삼성전자를 모조품 생산업체에서 누구나 탐내는 기업으로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 오늘 재개될 예정인데 이 부회장은 아버지의 별세로 출석할 수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도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당분간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고인의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불교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는 입관식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장례 절차는 28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JTBC 이수진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1993년 독일에서 부인과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 선언을 발표한 뒤 삼성은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자는 고인의 경영 철학이 글로벌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삼성그룹 회장직을 이어받은 이건희 회장. 곧바로 글로벌 삼성을 선언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 매출액은 9조 9천억 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해인 2014년에는 338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의 덩치를 약 34배로 키운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미래 산업을 먼저 챙겼습니다.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삼성은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급성장을 거듭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은 여전히 애플과 맞먹는 유일한 상대입니다. 삼성 변화의 시작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임원회의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 같은 선언에도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년 뒤 불량품을 모두 모아놓고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충격요법입니다. 내가 땀 흘려 생산한 제품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가치를 잃은 채 이건희 회장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끈 큰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림자도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촉발된 논란에 이 회장은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영진의 쇄신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삼성의 경영 철학처럼 이야기된 문호조 경영도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여러 차례 정경유착에 연루돼 삼성공화국이란 소리도 들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고 삼성의 남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상속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주식만 해도 현재 주가로 무려 18조 원대에 달하는데요. 이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만 1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건희 회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등 이 회장이 가진 주식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모두 18조 원입니다. 두 번째인 아들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10조 원이 더 많습니다.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행법에 따라 상속된 주식은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식 관련 상속세만 어림잡아도 10조 원대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상속세를 제하더라도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이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가치보다 많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 경영권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쓰러진 뒤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그룹 총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막대한 상속세를 감안해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재단의 일부 지분을 증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남겨진 숙제는 오히려 재판입니다.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는 4년 가까이 법정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에도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승계 작업을 위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소한 바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여 만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본격 접어들게 됐습니다. 경영 체제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혁신 경영을 통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글로벌 초인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평가들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국내 뉴스 또 외신을 평가하기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을 글로벌 타이탄, 이제 글로벌 거인으로 만든 장본인 핵심 인물이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고요. 이건희 회장을 경영자를 뛰어넘은 사상가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모바일 사업부도 그렇고 3년, 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15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와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만들고 가는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또 국내 경제계에서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이제 전후로 나뉜다. 이건희 회장 한 획을 그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건희 회장 직전과 직후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산업 더 나아가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의 이미지와 품질이 바뀌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즉 그 전에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은 이제 중저가에 조금 품질은 떨어지지만 싼 맛으로 뭐 사는 뭐 이런 제품이었다면 이제는 품질 그리고 나아가 1등이라는 초일류라는 거에 대한 부분의 달성이고 결과적으로 그 정점은 지난주에 있었던 아마 글로벌 브랜드 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거의 뭐 60조 원이 넘었죠. 그래서 전 세계 5위, 그러니까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삼성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경유착, 삼성공화국, 문호조 경영, 뭐 황제 경영, 뭐 이런 꼬리표들이 줄곧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은 2번의 기소가 됐고요. 또 2번의 유죄 판결이 됐고 이제 2번의 특별 사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2번의 사건은 뭐였었느냐? 하나는 이제 2005년에 있었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 네. 그다음에 2008년에 삼성 특검입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비자금, 말하면 정경유착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경영적인 측면으로는 역시 경영권 세습에 대한 문제, 또 문호조 경영 부분들이 있고 사업성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삼성자동차 본인도 굉장히 많이 애착을 기울였던 삼성자동차가 IMF 외환위기에 맞춰서 실패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의 지배 구조와 경영 체제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 회장으로 뭐 승격이 되는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장래 일정을 좀 맞춰야 되겠고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일단은 2개 재판이 있습니다. 이제 국정농단 관련하고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재판 결과를 보고할지 아니면 그 전에 할지. 다만 이미 2018년에 총수 동일인 지정에 있어서 이미 동일인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룹과에. 그래서 실질적인 뭐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뭐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이끄는 이제 큰 틀에서의 지배 구조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만 한 18조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 거의 삼성전자의 한 4% 지분이 그게 한 15조, 또 삼성생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현재 다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상속세가 거의 10조 원이고 뭐 6년 나눠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현금 납부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부의 주식은 좀 포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문화재단으로 전용한다든가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남은 맨 밑에 있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남아 있을 것이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과연 시장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 그리고 향후 삼성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뭐 평가 결과가 삼성전자 주가 흐름으로 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상속세, 주식에 대한 것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네. 그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주식이 혹시 뭐 외국 투기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삼성 내부에서 점검을 하겠죠. 네. 이제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은 받고 상속받고 어떤 주식은 또 뭐 돌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가치만 18조 원인데 포브스는 주식 외 자산까지 합쳐서 한 23조 원 정도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한 마련 문제입니다. 상속세 마련은 기존에 뭐 LG가나 다른 재벌이 했던 것처럼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낼 수도 있겠고요. 뭐 연부 연납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배당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어쨌거나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떠안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만 좀 놓고 보자면 현재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삼성생명은 지배력이 있거든요. 그럼 삼성물생명의 지분은 좀 덜 상속받는다든가 상대적으로 또 삼성전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지분이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받아야 되겠고 그럼 받는 와중에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배구조와 상관없는 주식들은 또 팔 수도 있겠고요.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상당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식의 매도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도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삼성 중에서는 뭐 이거 이 주식은 오르고 이거 이 주식은 뭐 떨어지고 이런 나름대로의 뭐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뭐 확신을 갖는다기보다는 일단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의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것이 2014년입니다. 6년이 지났고요. 그동안에 뭐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뭐 지배 구조라든지 경영 체제에 대한 준비는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의도 증권업계 공식적인 리포트들을 보면 주가 자체로만 보면은요, 이제 이건희 회장의 사망은 이제 중립재료다.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2014년 이제 쓰러진 이후에 2015년부터 뭐 화학 부분 처분하면서 산업 재편했고요. 또 하만 인수하면서 자동차 전기 장치 사업 분야도 가게 됐고, 뭐 바이오 부분이라든가 5G 부분이라든가 AI 부분도 이제는 이재용의 누 삼성에 대한 경영권으로 쭉 흘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이번은 적어도 주가에서는 중립적이라는 이제 평가가 국내 증권업계 평가이기는 한데,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네. 재판 과정에 대한 네. 결과가 남아있겠죠. 그중에 재판 중에 하나는 합병 부분에 대한,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도 오늘부터 재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권에서? 글쎄요. 지금 뭐 저도 예상 밖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권의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이걸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 여파는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